내가 이런 약까지 먹어야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당황스럽고 병원에 가기엔 괜히 부끄럽고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비아그라니 시알리스니 종류는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나한텐 뭐가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그런데요, 이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 알고 쓰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강하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약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약, 바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차이점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약을 쓰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진짜 내 몸에 맞는 약은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15년 넘게 남성 갱년기와 발기부전 환자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진료실에선 미처 못 물어보셨던 그런 현실적이고 솔직한 정보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나한테 맞는 약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약 중 어느 게 더 낫냐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결론도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우선 비아그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TV나 신문 광고에서도 자주 보이고 남성 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일 겁니다. 비아그라는 1998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됐습니다. 이 약의 이름은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실데나필은 원래 심장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우연히 남성의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쓰이게 됐죠. 쉽게 말하면 이 약은 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혈관을 넓혀서 음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혈관을 도와주는 약인 셈이죠. 그렇다고 아무 때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비아그라는 단순히 기계처럼 작동하는 약이 아니라 자극이 있을 때만 반응을 도와주는 후방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본인의 욕구나 기분이 중요한 거죠. 비아그라는 보통 관계를 갖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해야 하고 효과는 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야 할 때 더 유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기름진 식사를 한 뒤에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곁들이고 나서 비아그라를 복용하셨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이 복용 타이밍과 조건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혁심증 약을 쓰는 분들은 절대 비아그라를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만 잘 알고 조심해서 복용하신다면 비아그라는 빠른 작용과 강한 반응 덕분에 특히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계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중요한 날에만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야 안심이 되는 분들에겐 비아그라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계획적인 복용이 필요하고 식사와의 관계를 꼭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약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아그라는 일부 사용자에게 두통, 안면홍조, 코막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심하지 않지만 이런 증상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다음 약 시알리스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앞서 비아그라는 계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식사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유지할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바로 그 대안이 시알리스, 즉 타다라필이라는 약입니다. 시알리스는 비아그라보다 훨씬 늦게 2003년에 등장했지만 그 독특한 특징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지속 시간입니다. 한 번 복용하면 무려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을 먹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성적인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약을 먹었다는 걸 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알리스는 주말약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약을 복용하면 주말 내내 효과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식사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 식후에도 복용할 수 있고 음식과 함께 먹었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식사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편리한 점입니다. 게다가 시알리스는 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비아그라처럼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반응이 덜합니다. 약의 효과가 은근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시알리스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부, 긴장감 없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원하시는 분, 혹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유연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께 많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부는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미리 약을 먹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겐 시알리스가 정말 잘 맞습니다. 주말 시작 전에 미리 약을 복용해 두면 딱딱한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성적인 자극에 반응이 느리거나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알리스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점에서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알리스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만큼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이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복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반드시 의사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알리스는 가격이 비아그라보다 약간 더 비싸기도 합니다. 약을 자주 복용해야 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분들은 이 점도 고려하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속도와 강도,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지속시간 사이의 선택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비아그라는 빠르게, 강하게, 확실하게. 시알리스는 오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 두 약의 특징을 이해하면 자신의 생활 리듬과 관계 방식에 맞는 약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복용 타이밍과 식사, 약 복용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약의 종류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런 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약이라도 복용 시기나 상황에 따라 효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비아그라부터 볼까요? 비아그라는 보통 성관계를 갖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녁 식사 전에 미리 약을 먹고 1시간 후쯤 관계를 가지는 식으로 시간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하고 그때 약을 꺼내 먹자니 어색하거나 흐름이 끊기기도 하죠. 그래서 비아그라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저녁을 간단히 하고 일찍 복용한 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식후 최소 2시간 정도는 지난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흡수를 방해하니 특히 피하셔야 해요. 반면 시알리스는 이런 타이밍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4시간 이상 지속되니까요.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 약을 드시면 하루 종일 특별히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편한 시간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식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아그라는 정해진 시간에 효과를 집중시키는 약, 시알리스는 하루 종일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용 방법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절대 욕구를 생기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적인 자극,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친밀감, 분위기가 먼저 있어야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반응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괜히 약이 안 듣는 것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약을 처음 드실 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 2~3번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의 용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아그라는 보통 50mg부터 시작하지만 필요에 따라 25mg이나 100mg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시알리스는 10mg이 일반적이고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는 2.5mg이나 5mg의 저용량이 쓰입니다. 이 용량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 상태와 관계 빈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복용 타이밍과 방법만 잘 지켜도 효과는 훨씬 좋아지고 불필요한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으로는 이 약들의 부작용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효과가 좋더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복용할 때 꼭 함께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부작용과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비아그라, 시알리스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안면 홍조, 코막힘,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이건 약의 작용으로 혈관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응인데요. 대부분은 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약을 복용한 뒤 약간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콧속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걱정부터 하시기보다는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용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복용하는 비아그라보다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시알리스 쪽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부작용보다도 훨씬 더 주의해야 할 금기사항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협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진단을 받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심장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어지러움, 실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약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무조건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구매 같은 위험한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저용량 제품도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먼저 점검받고 나서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심장이나 혈압 문제가 없더라도 약 복용 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귀가 울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약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약물 간 상호작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나 항진균제, 일부 간질약, 항바이러스제와 같이 간에서 분해되는 약들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기부전 약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건 결국 내 몸 상태와 궁합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선택하기 전에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약의 특징과 부작용,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예를 들면 두 약을 함께 복용할 수 있는지, 매일 복용해도 되는지 같은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비아그라랑 시알리스 두 개 같이 먹으면 더 효과 좋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작용 방식은 비슷하지만 둘 다 혈관을 넓히는 약이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조합이란 말이죠.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알리스는 효과가 하루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두더라도 약이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겹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매일 먹는 것도 괜찮나요? 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비아그라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먹는 약도 있지만 시알리스는 매일 복용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2.5mg이나 5mg처럼 저용량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언제든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규칙적인 분들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복용하는 약은 체내에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그냥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정품이 아니거나 성분이 잘못된 가짜 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인터넷에서 구입한 약을 먹고 심한 두통이나 시야 이상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짜 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검사도 안 된 약을 내 몸에 넣는다는 건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까운 일입니다. 약이라는 건 반드시 내 몸에 맞는 걸 믿을 수 있는 경로로 정확한 용량과 방식으로 복용해야 효과도 좋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약은 부끄러우니까 병원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의존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뇨기과나 남성 클리닉에서도 조용하고 개별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상담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전문의와 상의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에 어떤 약이 더 잘 맞을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는 약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뭘 먹어야 하는 거지? 비아그라가 좋다고는 하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식사도 조절해야 해서 부담스럽고 시알리스는 편하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덜한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사실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약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평소 성관계 빈도가 높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아그라처럼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약이 잘 맞습니다. 식사 시간만 잘 조절하면 짧고 강하게 효과를 주는 비아그라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되거나 오늘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날엔 빠르게 작용하는 약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상황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스케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겐 시알리스가 훨씬 자연스럽고 여유롭습니다.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약을 복용해 두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식사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준비돼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를 회복 중이거나 심리적인 부담이 큰 분들도 시알리스 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이게 오히려 긴장으로 이어져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알리스는 준비돼 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있어서 성적인 반응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생활이 비교적 규칙적인 분이라면 저용량 시알리스를 매일 복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상 속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도 언제든 관계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 방식은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지만 관계가 꾸준히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비아그라는 복용 빈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먹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알리스는 매일 복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관계 빈도와 생활 여건에 맞춰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어떤 약이 더 좋다가 아니라 내 생활에 어떤 약이 더 잘 맞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약까지 먹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망설이신다면 그건 약 때문이 아니라 오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을 감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분들이 어떤 약을 선택했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조금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와닿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걸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남성,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서로 어색한 감정만 남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병원에 방문하셨고 관계는 2, 3주에 한 번 정도로 아주 규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께는 비아그라가 추천됐습니다. 필요할 때만 복용하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부담도 덜했고 약을 복용한 날은 자신감도 올라서 부부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죠. 식사 시간만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니 약 복용에 대한 두려움도 금세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 남성. 자영업을 하며 늘 바쁘고 일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관계도 갑자기 분위기가 생길 때가 많아 약을 먹고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셨죠. 이분에겐 시알리스가 더 잘 맞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일 마치고 저녁 먹기 전에 약을 복용하고 주말 동안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반응을 잘하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게 인상적이었죠. 세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약 복용을 부끄러워해 병원 방문을 꺼리셨고 부부관계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먼저 상담을 오셨고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엔 시알리스 저용량 매일 복용 방식을 추천드렸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으니 남편분도 약 먹는다는 느낌 없이 일상을 보내실 수 있었고 부부 관계가 점점 회복됐다고 나중에 감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70세 초반의 남성분.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가능할까? 라는 희망이 있으셨죠. 이분은 간단한 검사 후 비아그라 25mg 저용량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조금이라도 반응이 생기니까 신기하고 기운이 났다고 하시며 이후 용량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약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약이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 선택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괜찮은 척, 필요 없는 척 하지 말고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이 약들을 복용하면서 함께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들, 즉,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속에서 바꿔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입니다. 운동은 발기 기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발기는 결국 혈관과 관련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야 피가 잘 흐르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발기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발기부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걷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고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건 약보다도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그 결과 발기 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 배가 나올수록 기능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발기 기능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줄이기 어렵다면 늦은 밤 식사나 단 음료만이라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경 안쪽의 섬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발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신 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그건 약이 문제가 아니라 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피로, 우울감은 성적인 반응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 몸보다는 마음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부부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고 신경 전달도 예민해집니다.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기능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과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약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와 함께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두 가지 약의 차이점부터 복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약을 넘어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비아그라는 빠르고 강한 효과가 특징입니다. 식사 전 복용, 짧은 지속 시간, 계획이 있는 날에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약이죠. 시알리스는 오래가고 자연스럽습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두 약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1단계, 스스로 점검하기. 최근 내 생활을 돌아보세요. 관계 빈도, 식사 패턴, 약 복용에 대한 편안함 정도, 그리고 혈압이나 심장, 당뇨 같은 건강 상태도 체크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단계, 전문의 상담받기. 인터넷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내 몸엔 어떤 약이 더 잘 맞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좋은 상담이 시작됩니다. 3단계 작은 생활 습관 바꾸기. 매일 30분 걷기, 늦은 식사 줄이기, 담배와 술 줄이기, 충분한 수면. 이건 약 없이도 내 몸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보다 오래가는 효과를 줍니다. 혹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게 망설여지시나요? 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 진료실 문을 여는 한 발짝이 부부관계를 바꾸고 삶의 기운을 되살리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바꿔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이미 첫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지 약의 정보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형제, 친구, 남편, 아버지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 못하던 걱정을 덜고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병원 문턱 넘기 전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만 진심 담아 전달드립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시작해 보세요.